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우리가 빠진 게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어디 있냐면 뒤쪽에 있죠. 네. 자, 페이지가 600 아니다. 600. 자, 안 되네. 586. 아이고. 86페이지 펴시고. 자, 이거 이제 앞에 우리 판서노트는 이제 한번 펴보세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자, 맨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집합건물. 자, 일단 99페이지 펴세요. 99페이지. 99페이지 펴시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1980년도에 자, 이제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아파트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아파트에 관한 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아파트가 안 살면은 이게 잘 모르는데, 자, 뭐 지나가다 아파트는 본 적은 있겠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자,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 501호야, 501호, 501호, 자, 501호, 501호.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여기에 이제 뭡니까? 전유 부분이라 합니다. 전유 부분, 501호를 전유 부분, 전유 부분. 자, 일단은 여러분 살고 있는 501호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상, 이용상. 그래서 집마다 화장실 2개에다가 뭡니까? 방 3개 이렇게 있잖아요. 독립되어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계단도 있고, 맞아요? 복도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예? 승강기도 있고, 맞죠? 그럼 이걸 뭐라 하느냐? 공용 부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계단, 승강기를 영어로 엘리베이터라 하죠. 엘리베이터. 맞죠? 엘리베이터. 아시죠? 예, 맞죠? 엘리베이터. 영어를 못, 엘리베이터. 자,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복도 이런 것들 있잖아. 복도. 이런 것들 등등을 뭐랍니까? 무슨 부분이 한다? 공용으로 쓰는 거. 공용 부분이라지. 응? 그 다음에 여기 대지. 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걸어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비처럼 날라서 들어가야 돼. 알겠어? 날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대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뭐,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날라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시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관리 규약부터 해가지고, 건축, 재건축 이런 거 내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 관리인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죠? 시험의 포인트, 요 뒤에 거보다는 요게 포인트, 요게. 여기서도 그게 다 나온대. 판서노트에 다 있대. 알죠? 그것만 딱 보면 된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뭡니까? 뭐 관리인이 어쩌고, 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입니까? 규약이 있고, 규약 설정 변경 폐지하고 어떻게 하느냐, 뭐 등등이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몇 개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도 양이 좀 많아요. 알죠? 그냥 바로 지금 살려면 안 돼, 지금. 바로 지금, 요 세 가지 하는데 양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아파트에 보면은 여러분 단독에 살고 있는 데가 뭐라고 전유 부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뭐야? 복도, 계단, 승강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죠. 자,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이게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복도, 계단, 승강기.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뭐가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주차장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한다, 규약은. 근데 공용 부분이나 구조상 공용 부분 이렇게 나오면 뭐인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없어요. 규약상 나오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지만, 복도계나 승강기는 등기하지 않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부터 이제 볼 겁니다. 자, 586페이지 한번 보시고. 586페이지. 자, 뭐 서설은 안 봐도요.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뭐 되고. 건물의 구분 소유권 나옵니까? 보세요. 잘 나옵니다. 29, 30, 31, 32, 33. 우리 이 앞에서 거의 다 낸다고 시험에. 알죠? 얘들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앞에 막 내다가 보니까 뒤에 거 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 뒤에 거는 어쩌다가 한번 나오고 여기서 거의 다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 했는데 무슨 부분 나옵니까? 전유 부분 나옵니까? 자, 전유 부분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디냐면 세 번째 줄 겁니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뭐라 한다? 이 정의가 29회 때도 시험 나왔어. 29회 때. 그대로 냈다고요. 전유 부분이 뭐라고? 구분 소유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뭐라 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판소노트에 적어놓자. 판소노트에. 네. 29회 때 나왔지만 32회 때 또 나왔어요. 옆에 32회 기출돼 있죠? 바로 옆에 있지?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나와있지? 29회 때 나오고 32회 또 냈어요. 그게.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줄 건 거를 우리 판소노트에 99페이지 전유 부분을 뭐라 한다고?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뭐라 한다? 전유 부분 한다. 여기 적어놔라고, 이게. 이게 여백이라 하잖아, 여백. 전유 부분 밑에 적어놔라고. 뭐라고? 구분 소유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뭐라 한다? 전유 부분이 한다. 이 32회 때 나왔던 거잖아요. 기출지문.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요건 갑니다. 요건. 자, 1번에 타이틀만 다 죽으면 돼.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어야 됩니까?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2번에 구분행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우리 판소노트에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그걸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줄 거면 돼.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기출지문 30에 나왔던 거.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권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판례입니다. 옆에 판례. 별표해 놓고 구분소유권의 성립, 구분소유권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건물 대장이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뭐만 갖추면 되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무슨 행위만 있으면 됩니까? 구분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등기나 등록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자, 그래서 32회 때 시험에 나왔지만 26회 때도 나왔습니다. 이거 26회 때도 나왔습니다. 자, 밑에 판례를 읽어보시면 되고, 자, 판례인데 밑에 맨 밑에 거만 보자. 맨 밑에 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맨 밑에 587페이지의 맨 밑에 구분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587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어 지금 줄거진 거. 에? 자, 다시 갈게요. 구분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대장이나 등록이 되거나 구분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아도 그 시점에 무슨 소유가 성립한다고?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줄이면 등기 등록되지 않아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구분행위 없어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물리적 요건을 갖추면 된다, 안 된다?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게 이제 26, 32 기출 딱 해놓으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나머지 참고는 안 봐도 됩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공용 부분. 자, 우리가 지금 뭘 봤다고? 전유 부분을 봤어. 자,
시험의 포인트는 뭔데?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된 건물 부분을 뭐란다고 했어요? 전유 부분이 안 돼 있지. 이거 했잖아. 왜 이래 지금 해? 삐지려고 그래. 했잖아. 맞죠? 이 정의가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럼 전유 부분이 나오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출제를 딱 보고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안 해. 정의,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갖춘 물리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은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답니다. 26, 32 기출. 나머지는 뭡니까? 다 버려. 다 버려. 안 낸다. 출제 오직 그 두 개밖에 안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 갑니다. 자, 이제 공용 부분가 두 번째 공용 부분. 자, 이제 공용 부분은, 자,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구조상, 세 번째 줄이네.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눠진다고 했죠? 여기 해놨네, 여기. 예, 여기 있네, 여기. 그거 줄거나 하면 되지. 예? 그럼 등기하지 않는 건 뭐야?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야. 예?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기억번에 현관펜. 기억번. 당연, 법정 공용 부분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맨 끝에 있어요. 등기한다, 안 한다? 그게 포인트야. 시험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등기 안 해.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취지를 등기한다고. 그래서 아파트만 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용 부분을 살려고 이제 주차장 이런 거 만드는 경우 있죠. 아파트 있는데 주차장 부족해가지고 옆에 그 땅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야. 알겠어요? 공용의 취지를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기출지문 나오잖아. 규약상 공용 부분. 앞에 규약상 나오면 뭐 해야 돼? 등기. 구조사 나오면은 안 한다. 됐어요? 시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게. 됐습니까? 나머지 볼 필요 없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기속되어 있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10조 봅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자, 뭐라고요? 전원의 공유입니다. 다만 일부분이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명백할 때는 그 공용 부분은 그들의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펜트하우스 있죠. 펜트하우스. 예? 펜트하우스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죠.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거. 펜트하우스. 예? 그러면 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하고 그들을 위한 공용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봤구나. 진짜 펜트하우스를 한번 갔다 오시면 돼요. 그 정원도 있어. 그 앞에 가면. 알죠? 네, 정원도 있어요. 진짜 안 가봤어? 펜트하우스? 맞나 보네. 그래. 저도 안 가봤습니다. TV로만 봤습니다. 사실대로 해야지, 맞죠? 네. 하여튼 아시는 분이 이제 뭡니까? 저쪽에, 어디입니까? 이안인가? 저쪽에 어디입니까? 롯데캐슬 옆에 있는 거. 거기 갔는데, 거기 가면 정원도 있고, 거기서 뭐 바베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뭘 타던데.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대요. 네. 하여튼 그들만의 뭐라고요? 일부의 공용 부분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네. 자, 넘어가면 되고. 다음 페이지. 1번의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1번의 별표입니다. 뭐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 100페이지 보면 나와요. 공용 부분의 중요한 내용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의 사용은 이거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맨 끝에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맞죠? 자, 봐봐.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된다요?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아이고, 잊어버릴 수가 없겠네. 사용은 용도에 따라. 맞죠?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정확히. 3번 나왔는데 10년 동안 2번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시험에. 지분 비율로 나오면 O다 X다. X다. 오케이? 네, 지분 비율이 아니고 뭐예요? 용도에 따라. 그래서 외울 때 사용도에 따라. 사용도에 따라. 알겠어요? 기억이 안 나면 내 잘못이 아니야.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공유자의 지분가입니다. 지분. 뭐에? 면적에,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른 비율에 따릅니다. 면적에 따른다. 자, 그래서 양가로 4번 있죠. 지분은 어떻게 된다고?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 지분은 저 면적 비율이다 이 말이야.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자 밑에 가서 양가로 5번 갑니다.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은 일체성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소유권 생기면 공유 부분 따라 넘어가죠. 따라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성? 일체성. 파랗게 돼 있죠. 파랗게 돼 주면 돼요. 절대적 뭐라고요? 일체성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기출지분 한번 보세요. 절대적 일체성 했는데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한다 안 한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공용 부분 나오면 무조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규약상 나오면 등기한단 말이에요. 알죠? 규약상이라는 말 안 나오면 무조건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공용 부분의 관리와 변경 나오는데 자 한 장 넘겨보세요. 592페이지. 공용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상의 결의입니다. 자, 우리 판소도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결의 16조 1항이고요.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옆에 갑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와요. 변경은 몇 분의 몇? 3분의 2. 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2020년도에 개정돼가지고 3분의 2로 바뀌었습니다. 3분의 2.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입니다.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전에는 4분의 3이었어. X. 3분의 2입니다. 개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몇 분의 몇? 3분의 2의 결의. 됐습니까? 자, 됐고요. D급번 갑니다. 맨 밑에 가면 예외 밑에가 D급번이 있습니까? D급번.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분의 변경. 요것도 이제 그때 2020년대에 개정돼가 들어왔어요. 무슨 변동이 있는?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분의 변경은 몇 분이면? 몇 분이면? 5분의 4. 자, 5분의 4입니다. 오케이? 자, 별표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부담과 수익이 나와 있는데 무슨 비율 합니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까지 보시면 돼. 공유물 관리 비용은 뭐 합니까? 지분 비율이죠? 면적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고. 자,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면 돼. 자, 옆에 기출 지분 한번 볼까요? 승계되는 것까지 봅시다. 공유자가 공유본에 관하여 다른 공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넘기면 됩니다. 이제 넘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나와 있는데 그 판례는 몰라도 되고 일단 관리비는 뒤에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설명하자 그냥. 공유부분의 관리비. 공유부분의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네? 그 입주자 내는데 승계인 또 낸다 안 낸다? 냅니다. 알죠? 자, 누구 승계인? 특별 승계인 또. 특별 승계인. 그러면 매수한 사람도 승계인 또 냅니까 안 냅니까? 경매 받은 사람도 냅니다. 공유부분 관리비. 연체료 냅니까 안 냅니까? 연체료. 낸다 안 낸다? 승계인이 냅니까 안 냅니까? 내가 연체한 게 아니잖아. 경매 받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잖아. 연체 지가 한 게 아니니까. 맞죠? 전유 부분의 관리비 냅니까 안 냅니까? 전유 부분의 관리비. 전유 부분의 관리비 냅니까 안 냅니까? X야. 특별승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승계는 경매로 받든지 이렇게 받은 사람은 내가 점유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관리비 내죠. 그 전에 관리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오로지 내는 건 뭐만 낸다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특별승계인이 낸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2의 기출 돼 있을 거예요. 옆에. 자, 그래서 옆에 기출 지문 한번 보자.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에 청구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되고 아파트 특별승계인 현관펜 해놓으시고 무슨 승계인? 특별승계인은 뭐만 낸다 그랬어? 공용부분의 관리비야? 연체료야? 전유물의 관리비야? 공용부분의 관리비만 냅니다. 자, 체납관리비점.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에 현관펜 공용부분에 관리하는 일을 승계하여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 함이 타당하다. 그러면 공용부분의 관리비 누가 낸다고?
특별승인입니다. 근데 그 밑에 판례 보세요. 연체로 나왔어? 지금 다 해놨잖아, 이거. 32회 때 나왔다니까. 연체료는 승계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승계돼요. 전유 부분의 관리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승계 안 됩니다. 자, 그 내용만 되고. 밑에 가서 양갈로 8번에 요거 시험 두 번 나왔죠. 흠인데 전유 부분에 속한 한등급의 설치 보존의 흠. 자, 설치 보존의 흠은 어디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줄 있죠? 자, 6조가 시험에 23회 때 기출 딱 적어주시고. 전유 부분에 속한 한등급의 설치 보존의 흠은 어디에?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우리 판소노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23회 기출 해놨지? 100페이지 맨 밑에. 맞죠? 그거 별표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 존속기가 나와 있는데 요 법주문인데 바로 옆에 보세요. 30일의 기출. 자, 언제부터 기산합니까? 자,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돼 있습니까? 인도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파스노트에 여기 전인권 공사 나와요. 자, 볼까요? 자, 이거는 시험에 31에 나왔지만은 29회 때 또 나왔어요, 이거. 전인권이 알아요? 전인권이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전인권이 알죠? 노래 부르네. 맞죠? 전인권이가 돈 많이 벌어가 공사한다고. 알겠지? 전유 부분은 뭐라고요? 인도일. 인도 한 날로부터. 인도 한 날로부터. 자, 공유 부분은 뭡니까?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고 공유 부분은 뭐예요?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이게 시험의 30일의 기출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넘기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뭐가 나오느냐? 나머지는 넘어가면 되고. 자, 대지 사용권 나옵니까? 대지 사용권은 뭔데요? 대지 사용권이 뭐야? 대지가 뭔데?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를 법정대지. 저희 같은 규약대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약대지는 아까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 규약대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아파트만 달랑이 있으니까 여기에 뭡니까? 이 101호를 해가지고 자, 노인정하고 관리실하고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때는 뭐예요? 요때도 규약상 뭐라고요? 공용 부분입니다. 맞죠? 둘 수 있습니다. 요 대지일 때는 규약 대지랍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는 뭐랍니까? 법정 대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 했어.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건물의 대지는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 대지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됐어요? 예, 뭐 보시면 되고. 대지 사용권의 정의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죽으시고.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그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뭐란다? 대지 사용권이라 하는데 옆에 페이지로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무슨 성? 일체성입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 넘기면 공유 부분도 넘어가고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 묶어놓고 어떻게 돼? 이걸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무슨 성이 있다? 그렇지, 일체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전유 부분을 넘기면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같이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구체적 규정 나와 있는데 니은번 파랗게 된 부분. 자, 두 번째 줄까지 적으시고.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분 소유자는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 정하지 않으면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성? 일체성입니다. 일체성. 자, 그래서 바로 옆에 파랗게 된 게 바로 옆에 기출 지문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넣었어. 3번. 등기인데 대지 사용권에 대한 취지의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부 등본을 합니다.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서 배운다고? 등기법에서 배웁니다. 등기법. 미치죠?
전유부분에 뭡니까?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에 표제부가 있고, 공용 부분에 뭐 전체 뭐 표제부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배우면 되고,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자, 일체성의 예외 몰라도 됩니다. 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자, 밑에 가서 3번, 판례 내용에서 3번 있습니까? 별표야, 이거. 이게 시험에 4번 나왔다 했잖아. 앞에서 했어. 전유 부분에 저다고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3번만 별표하면 돼. 맨 밑에 3번 있지? 맞아? 정유 부분에 저다고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옆에다가 387페이지 참조. 387페이지 참조 해주시면 돼요. 요 판례, 3번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 자, 전유 부분에 저다고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387페이지 펴봐. 펴봤어요? 자, 그러니까 맨 밑에 또 3번이네, 그것도. 맞아? 자, 그래서 전유 부분에 저다고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옆에 기출지문 했죠? 자, 밑에다가 598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598페이지 참조 해주시고.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데 요걸로 할게. 요걸로. 알겠지? 파스워드 있죠? 자, 그러면 자, 앞으로 가서 이제 99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99페이지. 전유 부분의 정의가 뭡니까?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 소유하기 위해서 뭐 전유 부분에 맞죠? 전유 부분. 자, 그러면은 이제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을 뭘 한다고?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정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등기 등록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이 내용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자, 밑으로 가서 공용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거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관리실 이런 것들 뭐 만든다? 표제부 만드는데 등기하죠. 규약상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등기. 공용 부분 나오면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고, 공용 부분 시효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29회 때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넘기시고 100페이지. 대지 사용권은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 대지가 있죠. 그래서 법정 대지가 건물이 있는 대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규약 대지는 주차장 이런 겁니다. 전인권 공사 기억하시나요? 그랬죠? 전인권이 공사한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인도일 맞죠? 그다음에 공유 부분은 사용 검사일, 담보 체행 기간이 기산한다. 기산이 뭐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면은 공용 부분의 지분은 뭡니까? 무슨 비율입니까? 면적 비율이라고요. 일체성이 있다 그랬죠? 전유 부분이 처분하면 공용 부분도 같이 처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요.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상의 결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담과 수익도 지분 비율로 하고요. 처분 분할도 전의 동의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유물 처분과 분할은 어떻게 된다?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된다? 분할 안 되고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유 부분에 처분되면 따라가는 게 뭐예요? 공유 부분이지. 그래서 불가돼 있습니다. 불가. 자, 공유 부분의 채권 이거 별표죠. 아까 했죠. 연체료 쓴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죠. 32에 나왔다 그랬죠.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쓴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는 쓴 게 되지만 연체로 안 된다 그랬고 정유 부분의 관리비 돼? 안 돼? 안 됩니다. 쓴 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 설치 보존상에 하잖아. 어디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혹시나 좀 더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요약집이 아니고 저 어디입니까? 요거. 자, 기본서에 몇 페이지 표냐면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맨 끝에 있나? 여기 있네요. 608페이지 보면은
6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우리 99페이지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 나와 있지. 맞아요? 임시집회 소집. 3분의 1 아까 뭐예요? 공유 부분의 변경. 회계감사는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고. 4분의 3은 규약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거는 언제 한다고? 4월달에 합니다. 5분의 4가 뭡니까? 재건축인데, 재건축,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재건축 결의 변경할 때도 5분의 4.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분의 변경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구 있죠. 그 다음에 서면 결의, 전자적 결의 할 때도 5분의 4인데, 자, 보세요. 이거 옛날에는 진짜 쉬웠어요. 우리가 항상 법조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용 보면 재건축 복구를 같이 해놨거든. 재건축. 몇 분의 몇? 어떻게 알았어? 에? 에? 아따, 뭐 시험 나왔다니까. 재건축은 30회 때 나왔어요. 재건축은 몇 분의 몇? 5분의 4의 결이 있어야 돼요. 복구도 2분의 1 초과하는 부분 복구할 때도 5분의 4. 서면 결의. 요즘 서면 결의도 할 수도 있고 전자적 결의 할 수 있죠. 전자적 결의도 할 수 있는데, 자, 서면 결의 이렇게 하면 돼요. 재건축, 복구, 서면 결의 요거 5분의 4.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둘, 셋, 넷. 오케이. 다 외워졌네. 밑에 적어놔. 천재네. 맞죠? 여러분 천재야. 다 외웠어. 맞죠? 자, 그리고 아까 권리 변동이 있는 무슨 보면 공용부분 변경. 이게 이제 1920년도 202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개정대상 이게. 자, 들어왔어요.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물 변경 또 5분의 4. 됐어요? 자, 그래서 외워졌죠? 재건축 복구 몇 년이냐? 5분의 4 결의. 5분의 4. 서면 결의도 5분의 4. 서면 결의나 전자적 결의도 5분의 4입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물의 변경도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됐어. 이게 거의 뭡니까?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80몇 프로. 시험에서 여기서 거의 다 내. 알죠? 그 다음에 뒤에는 거의 잘 낸다 안 낸다. 몇 개만 체크하면 돼. 양이 너무 많아. 알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임법, 상임법하고 다 끝냈어요? 네, 끝냈어. 이렇게 하시고. 자,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첫 페이지부터 다시 나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